국회 개헌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개헌 정국에 돌입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개헌 투표 저지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통합파가 전당대회를 위한 당규 개정에 나서자 반대파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일단 개헌 얘기를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헌 특위가 어제 이제 스타트를 끊었는데 여전히 야당,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너무 거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0일 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이번이 적기다, 또 지방 분권, 그리고 실제로 개헌이라고 하는 지난 30년 동안의 시대 변화를 담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번 6월 선거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당리당략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2월, 3월 중에 국회가 조금 더 충실하게 얘기를 나누어서 6월 달에 선거를 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다시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시간적으로나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적 재원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오히려 같이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개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가 이번 말하자면 어떤 개헌에 대해서 공약으로 걸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과거에 보면 우리가 1987이라는 말하자면 영화 속에서 나왔다시피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역대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개헌하다 해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개헌을 어물쩍 넘겼던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역으로 현 대통령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키지 말라고 장애투쟁을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도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도 최근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떻게 국민들이 보고 계실까. 또 최근에 정세균 의장께서도 어쨌든 그 논의를 하다가 합의를 못해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하는 국회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진지하게 우선은 머리를 맞대고 국회가 자리에 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은 지금 현재 쟁점이 개헌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를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봐요. 뭘까요? 개헌을 당장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내일이요? 내일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래요. 개헌의 주제를 소위 말하는 권력구조 개헌,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요것만 빼고 권력구조만 빼고 나머지 개헌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원래 처음에 개헌 얘기가 나왔던 건 뭡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가 상당히 맞지 않다. 변화된 환경이 맞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분산을 시키자.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사법권이나 재정권이 좀 분화된 대통령제 4년 중임이냐, 아니면 내각제냐, 아니면 소위 말하면은 대통령과 총리를 따로 두는 이원 집정부제냐, 이런 것들이 사실 논의돼서 개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십시오.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이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는 싹 빼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방 분권, 전문 자유, 기본권, 이런 것들을 개헌을 하려고 하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개헌에 있던 그 기본적인 취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 야당에서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좀 실제 본질을 치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서로 합의를 본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원포인트 개헌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땐 정부 쪽에서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해보니까 이 시스템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권력 구조를 했다, 개헌을 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레임덕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개혁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아주 깊은 속뜻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일정하게 이 소위 말하면 분권 개헌,
이런 것들을 좀 주요 논제를 내세우고 야당에서 합의 안 해주면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헌이 해야 될 중요한 이슈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그런 지금 생각이 아닌가. 저는 뭐 시기 문제나 또 연두의 그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어떤 개헌의 어떤 주요 내용 이런 네. 것들을 다 권력 구조 개헌이 아닌 다른 개헌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저는 뭐 역으로 보면은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살아가는 데서 세계관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권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생명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동물이라든지 다른 생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지난 30년 동안은 시대 변화를 뭔가 이 헌법이라는 거 하고자 하는 새로운 우리의 그릇에 담아야 되는 게 예. 분명한 것이고 그것이 개헌의 일차적 목표고 오히려 권력 구조의 부분은 사실은 부차적인 물론 그것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권력 구조를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기 물론 개인 의견을 전제로 4년 죽임제를 말씀하셨지만 네. 이건 네. 국회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차분히 앉아서 뭐 정말 위헌집정부 되든 4년 중임제든 뭐 현재 있는 그대로 하든 그것은 국회가 그렇게 정해주시면 되는데 정해달라는 뜻인 거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자치분권과 또 시대 정신을 담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개헌 논의야말로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하고 정치인들만의 논리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들이 존중할 만한 개헌에 말하자면 기본 중심을 가져가는 그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뭐 꼼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부분을 지금 해야 될 것이 자유한국당이나 해야 될 것이 자리를 맞대고 그런 데 대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왜 이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것이 꼼수인가를 실력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전면 보이콧하는 것이 그것이 대안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거의 3월에 이제 정부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2월까지는 해달라는 사실상 데드라인을 정한 상태인데 1년 넘게 개헌특위가 거의 뭐 손을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그 시한, 사실상의 시한, 개헌안을 도출해내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자체가 대통령 자체가 이제 개헌의 본질인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고 예. 사실은 이제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기본권 등 기타 조항을 뭐 그런 거 하나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개헌의 주요한 의제로 삼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고요. 예.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 뭐 생명권, 뭐 지방분권 얘기하지만 사실은 헌법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도 그래서 봤어요. 근데 헌법에 생명권에 관한 얘기도 다 나오고 예.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2개 조항이 나와요. 사실은 이거 법률로 충분히 재해석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것들이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개헌의 여러 가지 유구한 역사를 보면 핵심은 사실은 권력 구조였다. 예. 이거를 부정하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헌법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좀 다시 논의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솔직히 제가 볼 땐 그래요.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불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여당의 의지를 이렇게 권력 구조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상황을 좀 흐트러뜨리지 않는가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지방선거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왜 개헌을 하고자 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립을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도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지금 그 장외 집회까지 하면서 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대통령이 뭐 당연히 뭐 개헌 언제 하자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걸 뭐 하명 개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어떤 비판의 어떤 그 예리함이나 호소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차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도저히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권력 구조 개편에 의지가 없고 예. 이걸 안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게 됐는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당이 그걸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예. 대통령이 어떤 발언과 어떤 면들 때문에 대통령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번에 연두에 예. 신영사에서 이제 기자회견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4년 중임제가 나의 소신인데 그거 안 하시면 그게 합의 못 보면 그거는 나중에 할 수 있다. 예. 라는 얘기 자체가 상당히 유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개헌을 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상실하는 말씀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예. 자체 근데 그 부분을 개헌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라기보다는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지를 이거로 관철하려고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지 그걸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4년 중임제가 있고 의원 집중제가 있고 뭐 내각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미리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는 당연히 네가 다 가이드라인 제시해놓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냐 그야말로 장애투쟁의 빌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 소신은 이게 좋을 뿐이지만 그것을 국회가 정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안 하겠다 나중에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좋은 말씀입니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대통령도 분명히 권력 구조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셨다면은 그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 안 되면 나중에 미루겠습니다. 일단은 지방분권 개헌부터 합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제가 볼 여기서의 때는 포인트는 개헌의 본질이 사실 비껴가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형태로든 뭐 국회가 안 되면 정부가라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데 방점을 찍는 것이고 그 방점 속에는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 중에 하나에 대한 권력구조 개편 안중에 한 내 개인 소신이 있지만 이걸 고집하지는 않겠다. 국회가 내각제 개헌으로 가자 그러면 정부가 따라갈 의지가 있다. 그걸 표명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뭐 인식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나름대로 아니 그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국민 투표에 맡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대해서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 안이 있으면 따르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 투표로 1번 내각제, 2번 의원 집정제, 3번 대통령제, 중임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하면 국회가 가만히 하는 있습니까? 이유는 뭐냐? 대통령의 의지가 나의 시대 인식이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장애 투쟁을 하죠. 국회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왜요? 그 대통령이 자기 의지를 갖고 국민들한테 안을 내서 그것을 심판받으면 그게 무슨 장애투쟁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거기 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는 거고 기왕이면 그 있던 어떤 그 민주주의 하에서는 게임의 룰에 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니까 바로 그 포인트 그걸 아닙니까? 여야가 그러면 권력구조에서 논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빨리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지 좋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고 그냥 보이콧을 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안 가르친다고 그러면 선생님 빼고 학생들 중에 누가 나와서 학생을 가르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가 어떤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을 하는 것 이것이 일정하게 원칙에도 맞고 시대 정시도 맞으면 국회에게 빨리 그거를 해주십시오라고 권하면 되는 거지. 당신들이 안 하면 중요한 권력 구조에 대한 걸 빼고서 내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발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개헌의 본질을 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딴 뜻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권력 구조 빼고 딴 거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야? 권력 구조는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충분히 제 입장을 표력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 주제는 뭐 이제 개헌특위에서 여야 간사가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여야 간사들이 잘 좀 협의를 하는 그런 마음을 일단 가지면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백주 전 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과연 이들이 구속이 되느냐? 구속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거의 뭐 목전까지 이제 다 올라가지 않았느냐 수사가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차 의원님께 현재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일단은 조용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 거라고 보십니까? 분명하게 이 상황은
어떤 정치적인 보복 정신에 입각한 수사죠. 네. 사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그 유행어가 네. 상당히 일정하게 어떤 그 객관적인 정당성 이 문제에 대한 그 의도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거든요. 코드가 아니에요. 다스가 누구 거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도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서류 상응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내용적으로 네. 어떤 뭐 소유 관계다 이런 것이 일정하게 무슨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나라 돈을 빼먹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최당초 다스가 누구 것입니까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처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특활비 수사로 또 갔습니다. 네. 특활비 수사는 글쎄 그 제가 볼 때 뭐 김백준 씨 등이 네.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전 몰라요. 그때 옆에 있지 않아가지고. 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지금 보니까 일정하게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다른 사건 수사를 하면서 네. 일정의 이 수사로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방향을 좀 틀은 그런 측면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봉근하고 김백준 씨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또 오늘 모르겠네요. 질문도 잘해줘. 예. 안봉근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프리바게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일정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진술을 다 챙기에 했죠. 예. 이게 걸릴까봐 일정하게 뭐 일제히 말 안 해도 될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검찰에서 현재 수사적인 걸 이렇게 공개하기 안 돼 있는데 막 공개하고 있어요. 그 하필 그것이 만약에 뭐 사실이라고 하면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 안 해도 될 얘기들을 다 이렇게 한 건 뭐냐? 뭐 거기서 어느 근거에서 얼마를 빼서 저를 얼마를 줬고 뭐는 뭐 화장비에 썼고 네. 무슨 뭐 성형비에 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제가 이 사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따로 챙기기 있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을 한 건데 예. 제가 아는 김백준 씨는 미안하지만 두 분 다 제가 잘 아니까 예. 그런 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김백준 씨로부터 자백성 진술을 받아내기가 검찰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플리바게닝을 조건으로 해서 진술을 받아내기는 것이 그런 낮은 수준의 수사 기법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명백하게 보복 예.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 두 가지 다 제가 반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예. 이 상납이 있었다 이렇게 정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김백준 총무 기획관한테 갔든지 예. 또 그다음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예.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갔든지 이런 저항 증거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다만 이것이 과연 전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킨 일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태라든지 예. 이제 그런 걸 봐서는 쉽지 않고 또 김백준이라고 하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청렴함, 결백함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총무비서관은 역대적으로 보면 관행적으로 대통령의 통치 자금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사실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실제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인이 했거나 그 부인이 했던 행태로 봐서는 충분히 이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장 때부터 예. 팀워크를 이뤘던 분이기 때문에 자가 발전형으로 그런 상납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그것은 이제 나중에 수사로 이렇게 밝혀야 될 문제고 우리가 단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두 번째 과연 다스는 누구 것인가 개인에 대한 어떤 보복성 질문이냐 저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예. 이유가 BBK 자금을 되돌려 줄 때 그 돈이 어디로 입금이 됐습니까? 다수로 들어갔죠. 다수로 들어갔죠. 예. 그럼 그 돈을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어디가 작동해서 그 돈을 되돌려 주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미국-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LA 총영사는 예.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그 돈이 그도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 언론에 보면. 그러면 다 BBK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왜 다섯 돈만 그렇게 BBK 피해자 돈 중에 가게 됐는가? 그 작업을 누가 했는가? 예. 공권력이 했거든요. 그럼 일반 시민들은 일반 선량한 피해자는 완전히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그럼 특정 개인의 정권 권력자의 돈만 그렇게 가게 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돈이 그쪽으로 갔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이미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말하자면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도 수사로 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그 개인의 몫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호영 특검이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했을 때는 왜 억울합니까? 당선자를 수사하기 때문에 자기 수사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토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다시 밝게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실제적으로 다스가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는 국가적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순회자가 여전히 그 회사에 월급 받고 잘 지내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스 얘기 관련해서는 참 끝이 없이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